삼성전자는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다졌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쪽으로 따라잡을 것인가. 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함께합니다. 반도체 차기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디펜딩 챔피언이죠.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잠시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느낌이 와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해서 디베이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왜 반도체 어떻게 보시는데? 일단은 네. 소부장, 제가 소부장을 소재만 생각했네요. 네. 소재 쪽은 일단은 물론 봐야 되겠지만 네. 뭐 화이트리스트 보건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소재만 부각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이제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 투자를 하게 되면서 봐야 될 이제 페미스 기업이라든지 디자인 솔루션이라든지 그쪽을 보는 게 괜찮다. 네, 그쪽에 좀 낫지 않을까. 정정하시는 겁니까? 네네. 네. 제가 아까 소부장을 소재만 생각을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반도체 경기가 확실히 바닥을 찍은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네. 찍었다고 하면 사실은 주가는 찍었다고 확인하면 주가는 꽤 올라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감산을 하고 업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수혜를 받는 쪽은 제한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선단 공정이나 그죠, 후공정. 그렇지만 그런 쪽은 벌써 뭐 관심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자, 그럼 반도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바닥 확인 중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전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IT의 바닥은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업황적인 관점에 봤을 때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한 확신만 좀 있으면 더 확신만 생기면은 반도체가 좀 가지 않을까. 확신 생기면 주가님이 올라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바닥을 다졌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다졌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앞으로 투자된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3월 달에 이 반도체 장비까지 움직여주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 쪽은 어느 종목들이 갈 것인지 어떤 힌트를 이미 준 상황이고, 다음 이제 순환매가 올 때 어느 쪽으로 따라잡을 것인가 그 고민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미 조금 힌트를 좀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하 중단 결정을 했다라는 이 뉴스가 상당히 눈에 좀 띄더라고요. 삼성전자도 뭐 감산에 동참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거기다가 1등 업체가 아닌 3등 업체가 이 메모리 가격 인하를 중단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앞으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거든요. 이제는 뭐 할인해서 안 팔아도 되겠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고 적체 이슈도 많이 좀 해소가 됐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던 것들은 결론적으로 요 단어로 끝이 나는 거죠. 공급과잉 해소. 요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감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재고 적체 이슈가 DDR4지 않습니까? 근데 DDR4 같은 경우는 예전에 DDR3가 그랬듯이 DDR2가 그랬듯이 앞으로 이제 덜 팔 종목이거든요. 덜 팔고 이제 안 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DDR5는 그럼 잘 팔리나요? 그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DDR5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더 판매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은 뭐 계속해서 인텔 같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텔이 차기 모델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건데 아직까지 DDR5에 대한 판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DDR4 재고 적체 이슈에 이렇게 많이 좀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봐지는데, 어쨌든 이제 DDR4 이슈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미래 지나갈 이슈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얘기를 한번 좀 언급을 해보자면은, 어쨌든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감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기를 했다라고 일단은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준 메모리 사업부 마케팅 실장 이 했던 얘기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좀 해볼게요. 1분기부터 시작된 라인 최적화 등으로 감산 규모는 훨씬 더 의미 있게 진행될 거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2분기부터 재고 수준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도 시장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생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고 수준 정상화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는 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서 생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라는 얘기를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감산의 가능성으로 조금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아니, 감산 거의 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네네. 이제 감산 1분기 지난번 언제죠? 이번에 일실적이 전에는 지난 4분기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번 1분기에도 얘기를 이번에 이제 했었죠. 확실하게 네. 줄이겠다는 걸 사실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1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감산할 건 얘기했었지만은 하반기에 대한 얘기는 저 개인적으로 없었다고 보거든요. 네. 없었다고 보는데 하반기 뭐 모니터링 지속하게 되면서 탄력적인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은 하반기에도 감산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네. 뭐 제 개인적인 뭐 해석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석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값 동향이 중요한데 현물값이 조심스럽게 조금 이제 상품별로 조금 이제 돌아 나오는 모양이죠. 네네. 예. 일단 디램 익스체인지 뭐 디램 가격 보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4월달 PC용 디램 범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기가 고정거래가가 일단 4~5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네. 이게 4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2% 올랐는데 이게 2% 오른 게 이제 이제 안 빠졌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뭐 한 5% 10%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돌아섰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는 게 맞다라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통계청 발표에서도 이제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이 반도체 재고율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달에 263%를 기록을 했는데 2월 달 같은 경우는 250%, 3월 달 이제 163%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재고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도 통계청에 의한 말 그대로 통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바닥을 뭐 통과를 하고 있다? 라고 좀 보는 게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뭐 중간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어쨌든 예상보다 이제 반도체 한파가 좀 빠르게 좀 탈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예전에 모건 스탠리가 이 작년 10월달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보고서를 냈을 때 이제 4분기 바닥에 2분기엔 돌아섰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가 이제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다 인정하기 싫지만은 상당히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여전히 뭐 여전히 재고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해석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네. 재고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재고가 좀 줄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생산도 줄이지만 수요 단에서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고가 지금 꽤 많이 쌓여 있는 게 이제 아까 그 팀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재고도 재고 나름인데 그죠? 네네. 그게 이렇게 질이 나쁘지 않다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네. 그건 이제 결국 구형 제품에 재고가 쌓여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DDR4에 대한 재고 이슈가 계속 그러니까 언론에서 디램이라 그러지 DDR4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디램이라 얘기하다 보니까 디램 전체적으로 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도 이거를 이제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얘기를 좀 옮겨보게 되면은 이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DDR5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DDR5 같은 경우는 시장 재고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하반기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선단 그 제품 생산과는 좀 무관하다라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 트렌드포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인텔에서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이제 가속화가 될 거기 때문에 출시되는 그러니까 DDR5를 채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초에 나왔었던 그 인텔이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사업 로드맵 그리고 전략을 좀 발표했었는데 여기서 DDR5와 연관된 것만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4분기 같은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는 5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 이게 코드명 에메랄드 레피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에메랄드 레피즈 같은 경우는 대규모 검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부 고객향 제품 샘플 제공을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끝이 나게 되면은 4분기 아니라 3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4분기에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어서
바로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은 에피션트 코어 기반의 제온 프로세서 시에라 포레스트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코어 기반의 제온 프로세서인 그레나이트 레피즈 요것도 이제 인텔 3공정 기반의 생산 계획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DDR5가 채용되는 서빙 CPU가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DDR4를 바로 제칠 수 있을까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DDR5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인텔이 또 생산하게 되면 또 AMD도 마찬가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잠깐만요. 그 DDR5가 사실은 인텔이 계속해서 그 뭐 수율을 못 맞추고 이래가지고 늦었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확대해갈 수 있는 걸 지연시켰고. 외국어 하는 것 같아. 뭐 게임업과 사파이어 레피즈, 제온 스케일러블, 에메랄드 레피즈, 시에라 포레스트, 그레나이트 레피즈 뭐예요? 그거보다 약간 다단계 직급한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하면서 그런 그러니까 상품 그죠? 그 디램이나 뭐 이런 그 자기들이 만드는 혹은 뭐 IP. AP 이런 데다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어쨌든 핵심은 인텔이나 어떤 반도체 업체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 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수요를 V롤로 일으키게 되면 지금 구제품의 재고 이슈는 그리 크게 안 봐도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DDR5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늘어나길 좀 더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작년에 제75기 정기주총에서 가동률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회사에서 나온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DDR5 같은 차세대 DRAM 부분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정 제품 수요는 현재 타이트한 편이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HBM DRAM이지 않나라고 추측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DDR5 그리고 HBM DRAM 이쪽에 어떤 생산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DR5 DRAM 기반의 첫 CXL 메모리 샘플 개발도 현재 성공을 한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PU라든지 그리고 또 GPU라든지 가속기라든지 메모리 같은 이 하드웨어들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근데 이 인터페이스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쉽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표준 기반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인터페이스 사전적 용어를 보긴 봤는데 저도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은 DDR5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떤 그 사용하기 어떤 기반 기초 이런 거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AI는지 빅데이터 쪽에 고성능 연산 시스템을 하기 어떤 각광받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연산 시스템을 그러니까 AI 반도체한지 빅데이터 쪽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연산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인텔 하이닉스. 그래서 서버용 DDR5 주문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장 가동이 상승을 하고 있고 재고 적자 이슈도 대부분 DDR4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인텔 얘기하셨고 하이닉스의 변화 얘기하셨고 삼성전자는 전반적으로 감산을 하긴 하지만 선단 공정, 선단 제품은 생산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게 선단 제품이라고 많이 듣거든요. 오늘 하나 확실하게 배우고 갈게. 선단 공정이 뭐예요? 선단 제품이. 그러니까 앞선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선 선. 앞선 선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바운드리 같은 경우에 뭐 3나노, 2.1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나노를 하고 있으면 요 앞선 공정이 이제 3나노가 되는 거고. 최첨단 공정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최첨단 공정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범용으로 쓰이는 거 말고 이제 그거보다 앞서서 미래의 제품으로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게 선단 공정이에요. 그죠? 선단 공정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죠? 저도 헷갈려하고 좀 찾아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선단 공정보다는 메인 공정은 사실은 지금인데 그죠? 이제 이거보다 미래 산업이 될 거 말씀하신 파운드리는 4나노, 3나노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반도체 같은 경우 뭐 모르겠어요. 뭐가 기술이 뭐가 있는데 적층이 뭐 어쨌든 그러니까 DRA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DDR4가 범용이고
이 이제 선단 공정이 이제 DDR5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DDR5가 상용화되면은 이제 선단 공정이 되는 게 DDR6.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네, 최첨단의 앞선. 공정 그죠? 네네, 그걸 맞습니다. 선단 공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네. 되겠고요. 예. 네. 그럼 삼성전자 변화는요? 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DR5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HBM DRAM이라든지 쪽에서 많이 좀 뒤쳐 있는 상황들인데, 왜냐하면 인텔 그 DDR5 같은 경우는 인텔 쪽에 처음이자 최초로 이제 인증받은 게 하이닉스거든요. 삼성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생성형 AI 간신히 뭐 고성능 고용량 제품 수요 증가에 대비를 해가지고 DDR5라든지 그 HB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CXL 기반의 SSD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CXL 2.0 기반의 이제 라인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BM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가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DDR5 같은 경우는 요것도 DDR5 내에서도 용량을 키운 그 16GB하고 그 다음에 24GB 이쪽 같은 경우는 샘플을 출하를 했고요. 양산을 현재 준비를 완료를 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BM 제품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에 생산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1등입니다. 1등이고 이제 거기에 또 앞서가지고 CXL 기반의 SSD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단 공정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준비를 현재 삼성전자도 차곡차곡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점검 좀 할게요. 반도체 얘기하고 네. 있는데 종합 반도체 업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죠? 네네. 물론 뭐 DB하이텍이 있긴 합니다만 DB하이텍은 조금 제껴놓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닥은 좀 덜어 나왔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그러면 투자 포지션은 매수 관점입니까? 매수 홀딩. 뭐예요? 매수 홀딩은 뭐예요? 매수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고. 홀딩하고. 네. 매수 앤드 홀딩. 보유와 홀딩 관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보면 어떤 게 더 매력적입니까 지금? 일단은 저는 하이닉스를 조금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본업이 덜어 나오면 그죠? 네.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좀 선호한다.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정리한 거는 이제 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합 네. 반도체 업체고,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건 더 소부장 쪽일 텐데요. 네네. 아까 제가 이제 소부장 모두에 여쭤봤더니만 소재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다셨고, 그럼 부장님이 남았습니다. 그죠? 소부장님에서. 부장님, 네. 부장님 중에서 좀 관심 가질 만한 기업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5개로 추려서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SFA 반도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HBM도 그렇고 DDR5도 그렇고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은 완전히 다 구축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럼 생산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면은 물론 전공정도 중요하겠지만은 전공정보다는 이제 후공정, 오사트 쪽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을 바라보게 되면 SFA 반도체 3월달 주가 반등이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오사트 1위 업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외장 물량을 패키징해서 테스트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충남 천안에 공장이 1공장, 2공장이 있는데요. 1공장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DDR5를 생산하게 되면은 이제 천안에 있는 1공장 쪽에 가서 후공정을 그러니까 오사트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거기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공장도 있는데 이 공장은 이제 비메모리 스템 반도체 이제 패키징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공장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이제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 후공정을 봤다라면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후공정을 보게 된다라면은 요쪽 이제 하나 마이크론 요 정도부터 3월달에 주가가 좀 많이 좀 들썩였습니다. 많이 좀 들썩였었는데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SK 하이닉스향 후공정 턴키 방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자회사인 하나 마이크론 비나 같은 경우는 2027년도까지 SK 하이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제품 후공 업무를 진행을 하고 일부는 또 양산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SFA 반도체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 마이크론을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SFA가 있고 한글로 영어로 SFA 네. 반도체가 있고 두 기업이 다릅니다. 그죠? 네, 보니까 저도 SFA가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반도체가 따로 있네요. 네.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요. 후공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래서 전공정에서도 빼먹으면 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전공정에서 하나 좀 선택을 했는데요. PSK. 네. 요거는 이제 시각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깎이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깎아내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세계 점유율 1위고 이제 디램 낸드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인텔과 같은 북미 쪽도 이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전공정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전공정 장비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국내 해외 쪽에 다 섭렵하고 있는 PSK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포토 레지스트 제거 장비 요거는 이제 깎고 난 다음에 요 모서리에 이렇게 제대로 깎이지 않은 부분들 좀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미국 램리서치에서 독점하던 베베레치 장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반도체 수율에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퍼 가정자리 화학물질이 제대로 도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도체 수율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PSK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랑이 될 만한 부분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마켓 리더로 유일하게 선정이 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이크로 컨텍설. 마이크로 컨텍설. 네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 제조업체. IC라는 회사도 있는데 주가 반응을 봤을 때는 이제 마이크로 컨텍설 쪽을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ISC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는데 저는 마이크로 컨텍설을 본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IC 소켓을 제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바라볼 수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품 상태의 메모리 반도체 버닝 테스트를 위한 버닝 소켓 그리고 모듈 상태의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모듈 소켓을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DDR5 관련주로서 마이크 컨텍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HBM 디램 요거와 연관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하미 반도체. 네. 요거는 이제 그 HBM 디램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에 사용되는 열 압착 본딩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발음 못할까봐 지금 긴장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공정을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이 뭐냐고 설명해달라고 하면 저도 솔직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말로 뱉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이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에 사용되는 열 압착 본딩 장비를 납품한다. 그래서 HBM 디램 관련주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정 말고 우리가 황법 총론을 공부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강론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론 차원에서 한미 반도체 그래서 SFA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PSK, 마이크로 컨텍설, 한미 반도체 5개. 예, 저는 이렇게 5개 리스트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사실은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고민도 말고 어느 정도 네네. 이제 각자의 판단이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결국은 소부장은 사실은 공정이나 이 기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네, 너무 많아요. 예, 그 중에 뭘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건데요.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정태근 팀장님의 시각은 5개로 네네. 집어서 얘기를 해주셔서 항상 찝어주는 남자, 찍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찍어주는 거는 종목을 찍어주는 건데 그건 뭐 사실은 누가 알겠어요, 그죠? 찍어주는 게 담아졌으면 우리 여기 아니지, 그죠? 그죠. 네. 네, 우리 몰디브가 아니지, 그죠? 네. 찝어주는 남자, 많은 것 중에서 핵심을 가지고 찝어주는 남자. 예,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